오늘은 3월 31일 일요일인가요? 아침인데 어제 꽃샘추여가지고 굉장히 추웠어요. 영도인가 1도까지인가 그렇게 떨어졌어요, 온도가. 지금 보니까 다시 오늘은 좀 화창하네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어제는. 하여튼가. 어머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저도 어제 희한하게 어제 제가 무슨 약을 먹었는가 6시 반에 잤는데 깨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어제 저녁에 간식도 못 드리고 그냥 잤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6년 만에. 어머님 간식 못 드리고 이렇게 제가 밤에 어머님도 자버리고 저도 자버리고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에요. 근데 지금 아침 9시가 금방 넘었는데 지금까지 어머님 또 저렇게 곤히 주무시니까 저는 조금 이제 청소 좀 하고 식사 준비를 해서 어머님을 깨워야겠어요. 근데 어머님께서 약간의 그 소변과 대변을 보셨어요. 저도 곤히 자는 바람에 어제 어머님 소변을 제가 새벽에 못 챙겨드려서 그랬더니 옷에 약간 어머님 그 소변이 좀 묻었어요. 변은 안 묻었는데 변은 기저귀만 살짝 묻고, 살짝 묻고. 뭡니까? 소변이 약간 이제 옷에 절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몇 번을 고민했어요. 한 번 저 정도 소변이 약간 묻었는데 옷을 교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하다가 또 고민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는 구독자가 잘 아시다시피 1000명이 안 되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독자분들은 거진 다 가족 요양에 하시거나 혹은 깊은 관심이 계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 부모님이 본인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수년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감정 표현도 못하고 그냥 주는 밥만 수년째 드시고 있고 아무런 감정 표현도 못하고 팔다리도 자유롭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고 이런 상황의 부모님을 수년째 모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상황이 닥칠 때 이렇게 새벽에 아침 일찍 이러고 대소변이 절여서 기저귀에 넘쳐서 속내에 약간 젖었다. 이랬을 때 옷을 갈아입혀야 돼? 안 갈아입혀야 돼? 대변하고 소변만 젖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잠시나마 이런 경우를
우리 몇 안 되는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봅니다. 저는 고백한데 상당 부분 저는 어머님 그런 경우에 수옥 네일을 교체해 주지 않았어요. 상당 부분을 지금까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어차피 가족 요양하는 거 좀 품위 있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드리면서 가족 요양을 하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절차가 번거롭더라도 어머님 네일을 갈아입혀 드리고 오늘 오후 좀 지금 쌀쌀하잖아요. 날씨가 좀 풀리면 목욕까지 해드릴 계획으로 우선 아침에 어머님 하체만 옷을 다 벗겨서 옷을 갈아입혀 드렸어요. 소변이라 좀 있으면 마르기 때문에 굳이 그 어머님 그 반스하고 속 네일은 갈아입히지 않더라도 별로 그렇게 뭐 위생상이나 또 이렇게 쾌적함이나 별 차이는 안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그렇게 지금까지 저는 해왔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어머님 그런 경우에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리거든요. 요즘은. 근데 왜 그렇게 제가 변화를 했는 거니? 첫째는 가족 요양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좀 근본을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본은. 품이 있고 뭐 멋있게 하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어차피 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어머님이 정신이 망가진 것은 내 책임이 크다. 나는 불효자다. 이런 생각이 더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말 못하는 어머님이시지만 제가 그 꼬실꼬실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드렸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역으로 만약에 뭐 많이 젖진 않았어도 반스와 그 내복에 오줌이 절여서 있을 때 눅눅하면 얼마나 불쾌하실까,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어머님 내복을 갈아입히지 않았을 때 누가 보지도 않고 평가하지 않지만은 하늘은 아실 거 아닙니까? 하늘은 분명히 나의 모든 언행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것이 수개월간, 수년간 쌓여서 나의 습관과 천성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하늘이 저를 평가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고 힘들고 이럴 것이면 제가 과감히 그 어떤 행동을 합니다. 요즘은. 만약에 제가 저는 손이요 이렇게 중지가 이렇게 손톱과 살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물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겨요. 지금 피부과 치료를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증상이 없다면 어머니 오늘 제가 바로 목욕시켜 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안 시켜드린다는 결정적인 장애 사유는 아닙니다만은 어머니를 목욕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장갑을 2개를 또 끼워야 되고, 장갑을 끼니까 손끝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목욕시켰는데도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또 깔끔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욕을 안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하여튼간 이런 변화, 이런 미묘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고 제가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제 몸이 피곤하지 않고 마음이 피곤하지 않고 말 못하고 거듭 못하는 부모님의 행한 어떤 그 열정이 더 강해지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분은 어쩐가 모르겠어요. 도중에 가다가 중도 하차하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처럼 가정요양을 하다가 조금 더 이렇게 열정이 더해지더라, 이런 분은 아직 못 봐봤는데 분명히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것이 지금 표시 안 되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가정요양 주변에는 이렇게 감히 가정요양이 더 강해진 분들도 저는 분명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더 커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이 기본 출발은 부부가 이렇게 남편이나 마누라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 제가 7남매인데요. 형제 자매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어야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을 가정요양하게 되는데 나는 내가 부모님 모십네 하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오늘이 일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날 너희들 오늘 쉬니까 내가 부모 모시니까 나한테 한번 오겠지, 이렇게 기대를 한다거나, 혹은 내 자식들에게 할머니가 손주들 너희들 키워줬으니까 이렇게 할머니인지 몸 아프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휴일날 한 번씩 찾아와서 할머니 앞에 재롱 피고 가기 원한다거나 이래버리면 그게 안 돼요. 외근곤이 그래버리면 정신적으로 무너져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새끼를 다 키웠잖아요. 아주 동네에서 소문나게 키웠는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걔들도 학부모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와요. 쫙 온다면 설이나 추석에 와서 그것도 한 2시간 있다 가요. 그런 애들을 제가 손주들을 키워줬으니까 할머니한테 와서 할머니 손도 잡아드리고 재롱 떨고 가거라 이렇게 기대하면요, 제가 이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미쳐버리죠. 보면 이러한 심리는
우리 마누라나 우리 형이나 동생들한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가 정말이지 마치 우주 무기로 나를 누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안 가지신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헤어나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남보다 더 멀리 합니다. 예. 어찌 형제 자매와 마누라와 자식을 남보다 더 멀리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자세로 임하지 않으면 가족 요양하는 순간을 견딜 수가 없고, 그런 정신 상태 하에서는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좌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그런 상황에 됐을 때 뭐 괜찮겠지 뭐 굳이 갈아입혀 드릴 필요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예. 어찌 보면은 제3자는 그렇게 약간의 소변을 묻은 어머님을 아침에 대소변 처리해 드린 것만으로도 효도한다고 극찬할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하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런 사소한 부분이 쌓여서 나의 몸과 마음을 좀먹는다 이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힘든 거 아니면, 아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그리고 내 건강이 허락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결정적으로는 한두 번 하게 되면 그게 재밌어져요. 하등의 몸에서, 몸과 마음에 그런 액션을 체험에 있어서 마찰과 망설임이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재밌죠? 사소한 부분에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걸 해드리면 어머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이것을 안 해드리면 얼마나 불쾌하실까, 만약 어머님이 제 정신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키포인트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자식도 못 알아보고 목석 같은 부인이시지만 지속적으로 어머님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정해 가지고 그렇게 행동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반응을 보일 때 제 마음은 마치 천둥을 치는 것 같이 기뻐요. 그런 경우에는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쿵 천둥을 치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는 어떤 상태를 수년간 희망을 가지고 지속한다. 이건 사실 즐거운 시간이죠. 근데 그 아무런 반응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머니의 추정된 의사를 제가 어머님의 언행으로 해석하고
어머니 과거의 언행을 기초로 해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머님은 어떻게 했겠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니까 어머님이 나를 못 알아보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바빠요. 저 뇌는 바빠요. 왜 이랬을까? 어떻게 할까?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매 순간에 저 뇌는 바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떤 그 추론된 어머님의 의사에 따라서 계속 그것을 하게 되죠.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 몸이 건조한 그런 시간이 아니고 바쁘죠. 제가 몸이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머님의 마음의 상태를 헤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아주 이제 위기 순간이죠. 예. 그래서 제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저는.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100세가 다 되시거나 움직이지 못하시거나 못 알아보시고 말도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을 장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날마다 그 저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맑은 물이 솟아나는 그런 정신으로 가족여행 하려면 우선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이 몸과 마음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변에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분들에 대한 모든 기대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저는 없다 생각합니다. 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부모, 어머님 말고 그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저 창문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무너집니다. 예,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 창문을 바라볼 시간이 있으면, 어머님 지금이 이제 9시 한 10분 됐는데 어머님께서 제 정신이었다면 지금 뭘 하실까? 어머님은 내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그 생각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 건 가족여행 안 하려면 모를까, 생업을 포기하고 어차피 이 길을 가려고 했다면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려면 근본적으로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82년도에 3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첫 휴가를 13개월 만에 나왔어요. 제가 3개월 만에 나왔는데, 강원도 인제에서 여기까지 한숨에 달려왔죠. 진짜 문자 그대로. 예. 근데 딱 부모님한테 큰 절을 올리고 하룻밤 딱 자고 난 그 순간에 부대로 다시 얼른 가고 싶더라고요. 예. 지금이 딱 그런 감정입니다. 예. 그렇게 탈영하고 싶고 부모님이 그리워서 막 눈물 흘리고 울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눈가에 눈물을 먹으면서 그리워도 해봤고, 정말로 내가 왜 여기까지 이 소아하면 촌도리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러게 하면서 어서 이 공간을 탈피하고 싶었던 그런 제가 첫 휴가 나와서 첫날 밤을 집에서 보내고 다음날 어서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 휴가 기간이 거지만 10일이 약간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왜 그랬는군요. 그 죽기보다 더 가기 싫은 그 공간을 내가 거치지 않으면 지금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드니까 어차피 할 것 가서 몸으로 부대끼자. 이런 생각이 하루 만에 들더라고요. 예. 그 첫 휴가 나와서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휴가도 그랬습니다만은 제가 휴가를 두 번이나 세 번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이 휴가도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두 번, 세 번, 하여간 그래요. 근데 나머지 기간 동안 이게 휴가 기간이 10일이라면 첫날 빼고 9일 동안은 어서 빨리 부대로 가자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나머지 휴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대 들어갈 때는 아주 정말로 우렁차고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물론 또 그 부대에 들어가면 그 군대의 그 비합리주의와 에 짓눌려서 엄청 고생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휴가 나오면 또 얼른 가고 싶어요. 어서 제가 이 국방부 시계를 내가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금 뭐 저는 뭐 가족여행 시기가 빨리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살아계신 동안 거동 못하고 말 못하는 어떤 어머님을 떠나서 어떤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저분이 원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마 오늘 하루도 또 그런 하루가 되었죠. 예, 말이 좀 길어졌네요. 어머니 한번 보시고 한번 지금 제가 지금 틀어놓은 마파종점은 어머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세요. 그래서 저걸 틀어놓으면 1시간 지금 아마 가면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자 어머님께서 일어나시려고 막 어깨를 막 꿈질거리고 발을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 제가 어머니 일어날까요? 그러면 일어나십니다. 그래서